총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제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먼치킨류 주인공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방골 기질로 그 위기 국면을 팍팍팍 해소해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10점이 안 된 이유는 그냥 10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객관적인 그런 건 없어요. 10점까지는 아닌 근데 재밌는 그래서 9점입니다. 2025년 1월 29일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기록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담 이 기록을 보는 시점으로 해서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부터는 새해 복 2배 이벤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새해 복을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의 주제는 바로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입니다. 제가 중증 외상센터를 본 이유는 시청을 시작한 이유는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가진 제목 때문이거든요. 저는 평소에 그 중증 외상센터라는 장소, 공간의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을 인지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인지를 했냐 하면은 이국종 교수님이 쓴 에세이 골든타임을 읽고 나서부터거든요. 그 전에도 알긴 알았죠. 이국종 교수님이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보고 혹은 그 응급센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그곳에 대해 엄청 중요성을 알긴 알았는데 더 세밀하고 또 현실적으로 알게 된 거는 이국정 교수님이 쓴 에세이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중증외상센터에 대해 또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들의 역할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 에세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 중증외상센터라는 시설이 가진 이름, 그 단어가 평소에 제 머릿속에 크게 각인이 돼 있었고 그 단어를 보면은 쉽게 이끌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의 드라마 제목을 보자마자 이끌려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하기 전에 어떤 사전 정보도 없었고 기대감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중증외상센터 그 메인 포스터라고 해야 되나? 썸네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보고 알았어요. 아, 주지훈 배우님이 나오는구나. 네, 어쨌든 기대감도 사전 정보도 없이 시청을 시작한 중증외상센터 그 자리에서 8화까지 쭉 봤습니다. 기대감 없이 봐서일 수도 있는데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중간부터 제가 이 드라마 왜 이렇게 재밌지? 왜 이렇게임? 하면서 분석적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분석 결과 제가 내린 해답은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냐 하면은 일단 저는 주인공이 반골 기질이 가진 성격이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또 먼치킨 류의 주인공이면 좋아해요. 여기서 주지훈 배우님 의사 선생님이지만 피지컬도 굉장히 좋아요. 막 헬기 조정하고 헬기 레펠하고 또 헬기 레펠도 그냥 한 게 아니야. 쪽 한쪽 어깨 자기 체중과 똑같은 사람을 들쳐매고 한솔 레펠을 타거든요. 그리고 또 총도 굉장히 잘 쏘는 걸로 묘사가 되고 어쨌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피지컬 능력을 탈피한 그것도 굉장히 탈인간급으로 탈피한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게다가 사명감까지 있네? 의사로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가 그 특유의 반골 기질로 기존에 있는 관념, 통념을 깨나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그게 너무 좋았고 또 제가 주인공이 맞이하는 위기 그리고 갈등이 고구마처럼 답답하게 끌려나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걸 짜임새 있게 보여주면 좋아해. 하지만 대부분이 짜임새가 사라지거든요. 끌기 시작하면은. 근데 이것은 끌지 않아요. 그 먼치킨스러운 주인공이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신이 맞이한 위기 국면을 되게 쉽게 해소해 나가요. 사이다 마시는 기분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원시원하게 전개가 되니까. 그래서 원펀맨을 보는 사람들이 이런 재미 때문에 보는 건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또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해답을 알게 됐어요. 뛰어난 능력을 주인공을 앞세워서
그 주인공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창작물이라면은 선을 넘을 거면은 C게 반복적으로 넘어야 된다는 어떤 저만의 해답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주지훈 배우님은 1화부터 8화까지 쭉 말도 안 되는 피지컬 뮤지컬 능력으로 위기 국면을 해소해 나가거든요. 막힘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기를 타는데 헬기 조종사가 위험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주지훈이 헬기를 직접 조종해서 그 위험한 곳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든가 갑자기 망치로 두개골을 깨서 치료하든가 조조한테 필요했던 거는 주지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타가 아니라 주지훈이 있었으면은 조조의 만성 두통은 치료가 됐을 거란 생각. 어쨌든 한 번도 그 위기가 막혔던 적이 없어요. 위기로 인해. 만약에 1화에서 2화까지는 되게 피지컬, 뮤지컬 뛰어난 걸 보여줬어. 그러다가 갑자기 3, 4화에서 주지훈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 뮤지컬이 한계에 봉착해. 그래서 해소하기 굉장히 힘들어해. 그러다가 갑자기 5, 6화, 7화, 8화에서는 또 주지훈 스스로가 가진 피지컬, 뇌지컬로 위기를 해소해 나가네 하면은 그 3, 4화에서 보여줬던 위기 때문에 5, 6화에서 보는 피지컬, 뇌지컬 능력이 다시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 드라마는 1화부터 마지막까지 쭉 막힘없이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반복해서 보여주니까 그냥 납득이 돼요. 찍어 눌렸다고 해야 되나? 그냥 아주 말도 안 되는 피지컬 뇌지컬을 가진 캐릭터가 사건을 전거해 나가는 창작물이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능력이 막힘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면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쉽게 납득이 될 거다, 오히려. 그러한 해답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위기 국면이 환자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에요. 주지훈을 위기로 보는 것은 내부의 인간관계, 돈과 관련된 세력, 또 외부 권력 세력 이런 것들이 주지훈 배우님을 위기로 모는 그 설정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반복적이지 않았고요. 네, 에피소드가 8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겹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하게 팍팍 해소해 나갈 수 있게끔 전개를 한 것 같고요. 이게 사이다스러운 전개, 빠른 전개다 보니까 주지훈 배우님을 주변으로 둘러싼 캐릭터들의 서사도 그렇게 큰 떡밥을 던지지 않고 가벼운 떡밥만 던지면서 그 자리에서 찌깍찌깍 해소해 나가요. 그 점도 되게 좋았습니다. 딱 주변 인물은 주변 인물 정도로만 맛보고 즐길 수 있게끔 캐릭터 설정을 하고 또 떡밥을 던져준 게 주지훈의 능력에만 몰입해서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게 해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눈길이 갔던 조연 배우님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의 유일한 여자 주연급 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간호사 분이거든요. 조폭이었나 별명이? 깡패였나? 하여튼 그 캐릭터가 굉장히 눈이 많이 갔는데 그 캐릭터 자체도 매력적이어서 이제 눈이 간 것도 있는데 죽은 깨가 눈이 갔어요.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하는 드라마잖아요. 아, 이 캐릭터 노렸다. 이 죽은 게 노리고 설정한 어떤 분장이다. 뭐 자연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오징어 게임에서 노을이었나 햇살이었나 정호연 배우님이 죽은 게 때문에 해외 팬들한테 엄청 어필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간호사님 캐릭터도 죽은 깨를 그 요소를 돋보이게끔 연출을 한 건가라는 생각을 추측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은근히 눈길이 갔던 캐릭터는 마치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솔직히 마지막 장면까지는 크게 눈길이 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캐릭터가 매력이 떨어졌거든요. 처음에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되게 거창하게 등장했어요. 뭔가 굉장히 큰 방골 기질이 있고 뭔가 천재성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등장을 했지만 중간부터는 완전 잊혀진 캐릭터로 나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캐릭터가 혹시 소설을 쓴다고 해야 되나? 웹소설을 쓴다는 그 대사 때문에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침착맨 닥터 프렌즈 초대석에
왔던 의사 선생님 중 한 분이 의사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웹소설 작가가 됐거든요. 그분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가? 라는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의사 선생님하고 웹소설이 크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로 이제 그러한 대사를 하게끔 딱 만드니까 저는 그 대사 한마디에 곧장 그 의사 선생님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한 씬 때문에 눈길이 갔던 캐릭터였고, 또 다른 캐릭터들은 크게 눈길이 가지 않았었는데, 그 학문이과 의사 선생님이 되게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이 드라마의 유머 롤을 담당하는데 그 유머 롤, 그 역할 너무 좋았다. 저를 충분히 만족시켜줬다. 저만 특별히 눈이 많이 갔던 배우분들이 있는 것처럼 특별히 눈이 많이 갔던 장면들도 있거든요. 헬기 타고 이동하는 장면들이 특별히 눈이 많이 갔습니다. 다른 매체에서도 물론 헬기 타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거 봤죠. 근데 북한산을 가는 거, 그것 때문에 눈이 많이 갔어요. 왜냐? 저 역시 실제로 헬기를 타고 북한산 주변을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리고 북한산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산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서울 여기저기를 헬기를 타고 많이 다녔어요. 그 경험 때문에 그 장면이 은근 눈길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요. 처음 헬기 타고 이동할 때부터 재밌었는데, 그래서 그 공포감을 느끼는 그 캐릭터에 공감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헬기를 타고 여기저기 서울을 다닌 이유는 제가 군 생활을 수방사 직할대에서 한 이유가 가장 커요. 서울은 비행 금지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허가 받은 비행체만 서울 여기저기를 다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몇 개는 어떤 사설 업체인 경우에는 꼭 수방사에야 통제관이 함께 동승해야지만 서울에서 항공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승 업무를 수방사에 있는 장교분들이 하거든요. 저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업무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통제관 역할을 하면서 헬기를 타고 서울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 경험이 쌓이고 쌓였다 보니까 딱 이 장면을 보자마자, 특히 북한산 장면을 보자마자 생각이 났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에요. 언제 그렇게 헬기를 많이 타보겠어요. 그 다음에 은근하게 좋았던 점이 있는데, 수술방에서 사람들 장기 나오는 수술 장면을 되게 사실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뭔가 사실 같았어요. 되게 디테일했고 그걸 되게 잘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드라마, 의학 드라마들이 수술하는 장면들을 사실적으로 잘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기술력이 올라가서부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향 편준화된 느낌? 과거에 이제 수술하는 장면 하면은 살짝 한번 찢는 장면 보여주고 나머지는 다 이제 수술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의 얼굴만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으로 찍어서 보여줬었는데, 막 긴장하고 있는 눈, 떨리는 손 정도만. 근데 이제는 완전히 오픈해서 개방해서 꺼내져 있는 장기들을 다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은은하게 좋아진 연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좋았던 점이,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전혀 희석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저 되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어쨌든 이 드라마가 나온 이유, 그리고 이 드라마의 목적은 중증외상센터의 중요성, 사람 목숨은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하다, 그리고 골든타임 중요하다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재미를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희석되지 않게 잘 계속 강조해서 보여줬거든요. 그게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시즌2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시즌2 어떻게 나올까? 시즌2에서도 저는 일단 환자의 어떤 위급한 상태로는 주지훈 을 이제 위기로 몰고 가진 못할 거라 생각이 들고, 시즌 1과 마찬가지로 그렇담 주지훈이 맞이할 시즌 2에서 위기는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선택의 갈림길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으로 위기를 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은 그 아이를 살릴 것인지, 혹은 한 사람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다수를 살릴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선 주지훈.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갓길로서 주지훈을 위기 국면으로 이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난 둘 다 하면서 다 살리는 어떤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보여줄 것 같기도 하지만, 시즌 1의 이제 결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또 제자를 어떻게 육성해 나가는 어떤 재미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지훈이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누군가 파견해서 가야 돼. 이제 그때 제자 1, 2, 노예 1, 2를 보내서 그들을 아바타처럼 조종하면서 그분들의 이제 실력이 향상되고, 주지훈이 휴 다행이다 하면서 잘했어 칭찬해주면서 그들을 성장시키는 이야기도 전개될 것 같고, 또 거대 자본이나 어떤 정치 권력과의 다툼은 당연히 나올 것 같고, 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시즌2에서는 간호사 선생님의 서사가 더 잘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중증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간호사분들의 이야기도, 간호사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의 서사가 포함된 이야기도 시즌2에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즌2에 대한 상상까지 해봤으니까 총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제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먼치킨유 주인공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방골 기질로 그 위기 국면을 팍팍팍 해소해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 드라마들 굉장히 많긴 한데, 딱 손꼽을 수 있는 인생 드라마들 중 그런 것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토브리그 있었고, 1000원짜리 변호사 있었고, 또 김과장이 있었고요. 다 이 주인공들이 그 분야에 있어서 먼치킨 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이거든요. 게다가 방골 기질까지 있어.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위기를 맞이해도 너무나 쉽게 해소해 나가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진 드라마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딱 이 중증외상센터가 그랬어요. 오랜만에 너무 저의 스타일 드라마를 봤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스타일의 드라마가 마지막이 1000원짜리 변호사였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김과장, 스토브리그, 1000원짜리 변호사를 보시면은 같은 카타르시스 느끼시면서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추천합니다.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은. 근데 이제 10점이 안 된 이유는 그냥 10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객관적인 그런 건 없어요. 10점까지는 아닌, 근데 재밌는, 그래서 9점입니다. 시즌2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상상이 얼마나 맞아 떨어질지 궁금해서 말이죠. 이걸 맞춰보는 재미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시즌2가 나올 때 나의 상상이 얼마나 맞았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저의 오늘 기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